저희 필수 유형 분석 요 교재는 저번 주에 1번에서 19번까지 풀어오는 게 과제였어요. 두 분은. 그래서 두 분은 그게 과제였으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그게 과제였어서 풀어져 있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좀 안 풀어져 있는 거지만 보면서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과제로 내드리면 그거 풀어온 거 기반으로 이 시간에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1번부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분들은 1번부터 쭉 그냥 볼까요? 아니면 질문을 할까요? 쭉 볼까요? 일단은 먼저 1번에서 질문을 받아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1번에 A 지역과 B 지역에 각자 하나입니다. 고지장의 줄무늬가 있을 때 A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다. 그럼 A가 해명이겠죠. B는 음파의 원복시 간다렸을 때 B는 해구야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A 지역은 발산형 경계, B 지역은 수렴형 경계에 해당한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었던 것 같고, 니은은 지각연류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각연류량은 말 그대로 지각에서 흐르는 열의 양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기억합시다. 해령에서 많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에서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연료량이 줄어들어요. 요거 가지고서 조금 그냥 이런 얘기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P 지점, Q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해령이 있고 P 지점, Q 지점의 어떤 물리량,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변화하는 어떤 물리량을 다시 본다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Q가 더 멀어. 그러면은 지각의 어떤 열량이 아니죠? 연령 Q가 더 많아. 그치? 그것을 추론하고 뭐로 추론해요? 보통 퇴적물 두께로 보통 Q가 더 두껍다라고 추론을 해.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열량이 Q가 더 많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근데 지각의 두께를 따지면, 혹은 지각의 두께라고 안 하고 암석번이라고 나와도 판이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P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수심 자체는 누가 더 깊냐? Q가 더 깊은 거야.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수심은 요 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적물이 Q가 더 두꺼운데 지각이 어떻게 P가 더 두꺼워요? 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뒤꿈친 게 퇴적물이에요. P에서 Q로 갈수록 퇴적물 자체가 두꺼워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즉 지각 연료량이 크고, 그것이 점점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고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냉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각의 두께 자체는 감소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B 지역에서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 자, 요거 그림을 위에다가 그려보면은 요런 형태 아닌가요? 여기가 해안선, 대륙판, 해안판.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겠습니다. 그럼 기억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기억니은. 네. 그죠? 기억니은 보시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이제 방금처럼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 같은 거. 찬물을 마시면 이게 나와.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가만히 두면 몸에 어떤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 알아서 놓지 않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마시면 소리가 나.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겠지, 않아야지라고 마음 먹겠지만, 지금부터 딱 15년. 여러분 몇 살이야? 15년이 아니야. 여러분들 몇 살이야? 19살이야? 19살이면 6년 뒤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난 여자였던 적이 없으니까. 설마 이제 남성분들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2번에 표는 해안에서 출발해서 똑같아요. 그죠? 그 음양측신법.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기억의 수렴형 경기를 탐사했다. 60m 지점에서, 그러니까 60km 지점까지 갈수록 어떤 수심이 깊어지는 걸 통해서 D는 2분의 VT고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수심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수렴형 경기인 건 알고 있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9km다. 계산하면 되겠죠? 이때의 음속은 1500m/s인 거 가지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주었고요. 굳이 그것을 문제에서 보지 않더라도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귿 같은 거가 이제 저긴 건데, 문제에서 뭐래? 40에서 60km 구간, 40에서 60, 그 다음에 60에서 70km 구간에서 해저면 경사 누가 더 급하냐 누가 더 완만하냐를 따지래. 그럼 이제 진짜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40km에서 수심 계산하고 60km에서 수심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수심이라고 하는 값은 음파의 왕복 시간에 비례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첫 번째 40에서 60km 구간은 뭐라고 할 거예요? 20km 동안 음파의 왕복 시간이 몇 초 변했어요? 8초 변한 거예요. 60에서 70km 구간은 뭐야? 10km 구간 동안 음파의 왕복 시간이 몇 초 변했어? 3초 변한 거야. 그럼 이 물리량을 따졌을 때 이 값이 누가 더 크니까 왼쪽이 더 크네? 그럼 왼쪽은 지금 내가 분모에다 넣은 게 뭐야? 가로의 어떤 거리 물리량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 넣은 게 뭐야? 음파의 왕복 시간 변화는 수심에 비례한 값이기 때문에 세로축 거리에 해당하는 물리량인 거잖아요. 가로분의 세로 기울기죠? 기울기가 큰 거, 기울기가 작은 거. 급한 거, 완만한 거.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완만하다는 이게 더 틀린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지 마시라.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진짜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억 니은 보면 되겠고, 3번으로 가면요. 칠판에서 이 지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각자 얘네들이 어디인지는 찾을 수 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중생대 이전에 형성된 수국간맥은 A와 C이다. 기억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판계와 형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두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A랑 C 고르면 되겠습니다. 니은 A와 D는 모두 대륙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D는 섭입해서 만들어진 거네.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C를 봤을 때 C가 에팔레치아 산맥, A가 칼레도니아 산맥인 건데, 그리고 D는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럼 A, B, C는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진 게 맞아. D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은 뭐예요? 안데스 산맥은 그냥 섭입해 그 부분에서 대륙의 충돌은 아닌 거다. 디귿 A, D 중 신발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D이다. D가 안데스 산맥 섭입한 거예요. 신발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D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 경계니까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야. A와 C는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졌어. 그럼 현재 AC에서는 지진 활동이 일어나나요? 관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AC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됐어요? AC는 현재 판의 경계가 아니야. 대서양의 주변부는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억 디귿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고, 4번은 뒤에 7번인가 8번에 비슷한 문제 있어요. 그거 보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거 문제를 보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4번은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5번 먼저 봅시다. 5번에 다음의 두 해안판 경계 부근에서 판의 경계와 평행인 단면, 나는 두 해안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경계와 수직인 단면이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려보면 노력은 해봐야죠. 어떻게 되는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 이렇게 할까? 그렇게 이제 수령을 하는 거야. 그렇죠?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 왼쪽에 있는 판이 오른쪽으로 수렴하는 어떤 형태라고 봤을 때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판의 경계라고 할게. 수렴을 하는 어떤 형태에서 AA'이라고 하는 것은 판의 경계와 나란한 AA'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B'은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인 거지. 제대로네요. BB'은 요 그치 바로 방향인 거다 생각하면 돼. 그런데 문제에서 보내 AA'은 봤더니 진원의 어떤 깊이가 조금 다른 걸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섭입판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 부분이 A' 부분보다 완만하다. 그러니까 A 부분은 진원 깊이가 얇다. A'은 진원 깊이가 깊다. 이 얘기는 동일한 깊이까지 가는 데 있어서 A가 거리가 더 멀다.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 부분이 아니죠? 죄송해요. A 부분이 더 짧죠? 그죠? A'이 더 깊어. 그러니까 A 부분이 A' 부분보다 완만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니은 화산활동은 B가 속한 판보다 B'이 속한 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B나 B'을 보면 이것만 가지고 봐도 돼. B가 섭입하고 있어. 그럼 화산활동은 B'에서 일어나겠네. 이게 된 거고, 디귿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와 A' 사이의 거리는 바꿔질 이유가 없죠. 판의 경계에 나라는 위치니까.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이해됐고요. 6번 후상열도가 어느 지역의 북서남동 방향으로 해발 고도가 수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알겠어. 북동이든 남서든 뭐 어쩌라고. 문제 이제 보는 거예요. 보기를 보는 거야. 기억에 A 부분 지하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그림을 보면 얘가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거잖아. A의 하부에서는 천발만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신발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호상열도가 발달한다는 것은 섭입형 경계인 거고, B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활발할 것 같은데요? B가 호상열도인데. 그치? B가 호상열도죠. B와 C 사이는 메틸 대류의 하강부다. 섭입형 경계면 하강부다. 북동 남서 이런 거에 이제 북서 남동 이런 거에 이제 낚였으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갈 거고요. 7번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7번 보고 4번으로 다시 와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어떤 이동 속도, 판의 이동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판의 이동 속도는 다시 얘기할게요. 판의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건 판의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판의 확장 속도. 이 말 이해됐어요? 해령에서 판을 만들 거야. 됐어? 그럼 판을 만들면 쭉 뻗어져 나갈 거야. 그 것에 의해서 판의 이동 속도가 결정되는 게 맞아? 영향을 주겠죠? 그치? 얼만큼 빠르게 확장하냐, 천천히 확장하냐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가 변할 수 있지만 판의 이동 속도는 그걸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냐? 해령의 이동 속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뭔 소리야? 해령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령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문제를 보면 아니, 얘가 지금 해령인데 어떻게 양쪽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A판과 B판이라고 할까? A판과 B판이 둘 다 서쪽으로 가나요? 해령이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따져보는 겁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판의 확장 속도 플러스 해령의 이동 속도인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A점과 B점을 그냥 제가 임의대로 찍었어요. 임의대로 찍었어. 그러면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씩 멀어지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해령에서 결론을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해령에서 판을 만들어. 해령이 어떻게 이동하냐를 생각할 필요 없이 해령에서는 판을 만들기 때문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로 가까워지거나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멀어질 거예요.
이거 됐으니까 해령에서 판을 만드니까 A와 B는 반드시 멀어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A와 B는 1년에 몇 cm씩 멀어져? 1년에 2cm씩 멀어진다. 라는 건 문제에서 고지적인 줄무늬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판의 확장 속도가 양쪽이 같기 때문에 1년에 1cm씩 만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해령에서 A점과 B점은 A는 서쪽으로 6cm씩 가. B는 서쪽으로 4cm씩 가. 그럼 A와 B는 1년마다 2cm씩 멀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1년에 1cm씩을 양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1년에 서쪽으로 6cm를 가고 B는 1년에 서쪽으로 4cm를 가는데 아니 얘는 근데 뭐야? 판을 1년에 서쪽으로 1cm를 만드네? 확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생성 속도로 생각해도 돼요. 만드는 게 1cm네. 얘는 뭐야? 오른쪽으로 1cm를 만드는데 왼쪽으로 4씩 가네? 이게 뭐야? 둘 다 그냥 야매로 추론하세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해령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해령은 결론적으로 1년에 5cm씩 서쪽으로 이동해야지. 이동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다시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1년에 5cm씩. 해령 자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해령은 서쪽으로 1년에 5cm씩 간다. 맞아. 그거 찾았잖아. 그치? 그거 찾았어. 자, 그러면 얘도 5cm씩 가. 얘도 5cm씩 가.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럼 DNA, 고준형 경계의 위치는 점점 서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거고. 디귿을 잘 보세요. 해양 지각이 나 있는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에서 적다.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로만 보면 돼요. 왜? 위쪽에 이거 뭐라고? P 해령, Q 해령이라고 할까? P 해령과 Q 해령에서 결론적으로 만드는 판의 확장 속도가 달라요? 같아요. 해령이 이동하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P에서 만들어진 지각이 기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Q에서 만들어진 지각이 니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똑같다라는 뜻인 거야. 그냥 해령만 이동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나이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의 확장 속도가 같은데 거리가 똑같아, 나이도 똑같아.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면 거리가 같아도 나이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건 확장 속도의 비율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답은 기억 니은이고, 그래서 요거를 당연하게도 잘 기억을 해주신 상태로 4번으로 올게요. 이런 거 4번을 보면 조금 더 말하는 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치? 네. 다 뭐래? 소문자 A, B, C, D가 다 서북서 방향으로. 서북서는 16방위각이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그냥 4방위각으로 그냥 둘 다 이렇게 가는구나. 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1년에, 자, 단위 빼고 숫자만 쓸게요. 60 갔네요. B는 273, B는 2만큼, C는 7만큼, D는 3만큼.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러면 눈치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A와 B 사이의 거리 1년에 얼마씩 멀어져? 1년에 4cm씩 멀어져. C와 D 사이의 거리 1년에 얼마씩 멀어져? 1년에 4cm씩 멀어져. 왜? 왜 둘이 A, B를 찍은 거야? A와 B가 동일한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 A, B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잖아요. C와 D가 동일한 해령, C, D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잖아.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자, A랑 B만 보겠습니다. 소문자 A는 1년에 6cm씩 서북선이가 그냥 서라고 할게. 서쪽으로 가고 있어. B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cm씩 어디로? 서쪽으로 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판의 확장 속도는 어떻게 돼? 둘 다 얼마씩? 1년에 2cm씩. 얘 왼쪽으로 2cm. 얘 오른쪽으로 2cm를 만들고 있어. 동쪽.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나왔죠? 판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거야? 빨간색이니까? 판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거야? 1년에 4cm씩 서쪽으로 이동한다. 1년에 4cm씩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A와 B의 A점과 B점의 이동 속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D도 똑같아요. CD도 해령의 이동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AB, 해령 AB는 판의 해령의 이동 속도가 4가 되는 거고, 그지? CD는 해령의 이동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10이면 2면 5가 되겠네요? 그죠? 해령의 이동 속도, AB 해령의 이동 속도는 5. 해령 CD의 이동 속도는, 죄송해요, 4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5가 나올 거예요. 됐어? 그런 문제 보는 거예요. 기억해. A, B 중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BC. BC는 보존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이 있으면 안 돼. 됐죠? 니은 이 지역의 변환단 층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해령 AB와 해령 CD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속도 CD, 더 서쪽에 있는 CD가 빠르기 때문에 길어질 거다. 암석의 연령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많다. 암석의 연령은 A 지점보다 D 지점에서 많다. A는 거리가 멀어. D는 짧아. D도 적어야지. 판의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면 거리가 곧 연령을 의미한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설 자체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판의 이동 속도가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할게. 확장 속도 플러스 해령의 이동 속도로 판단한다는 것만 이해했다면, 그죠? 그래서 혹시나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 있잖아요. 저번 주에 공항에 갔어요. 무빙워크 있잖아. 무빙워크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 문어크를 못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걸어가면 이 지금 땅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장한 대로 판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무빙워크가 있다. 무빙워크가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혹은 무빙워크가 거꾸로 가면 중심처럼 거꾸로 가는 인간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뒤로 나는 이렇게 걸어가도 뒤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갖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됐고요. 싹 보시고. 아, 8번. 8번에 자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8번에 가나다는 세 지역에서 측정한 자기력성과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단 그림의 오른쪽이 북쪽이다. 그러면은 남쪽. 자. 가를 보고서 북반구의 복각 3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으로 들어갈 때 북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정자극기의 북반구예요. 됐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얘기한다면 얘는 뭐야? 남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 남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역자극기의 남반구죠? 그죠? 역자극기의 남반구. 이거는 자기 적도인 거는 변함없고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북에서 남쪽으로 튀어나가고 있으니까 역자극기의 북반구. 물론 나도 굳이 하자면 역자극기지. 남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남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북쪽이냐 남쪽이냐도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해. 다른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 아니야. 남반구야. 나는 자기적도 맞는 거고 다른 북이 30도? 북이 30도야? 복각이 30도면 위도도 30도야? 그건 아니지. 그 부분이겠지. 위도 30도 부분이겠지만 위도가 30도는 아니죠. 이건 복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향성을 잘 봐야 되는 게 복각의 크기가 증가하면
위도도 점점 고위도로 간다 인 거지 복각이 곧 위도는 아닙니다. 복각은 곧 위도가 아닌 거야. 왜? 진북과 자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됐죠? 5번 지워졌죠? 자, 9번에서 그림은 어떤 지게의 암석에 기록된 뭐 뭐 나머지들은 어차피 이제 문제 오류를 없애기 위한 조건들인 거고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이런 걸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고지자기 극, 그러니까 지괴에서 추론한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가 쭉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겉보기 위치가 지괴를 통과했어. 됐나요? 지괴를 통과해서 갔어.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과거의 어떤 순간 고지자기 극과 고자가 아니죠? 조용해요. 고지자기 극과 지괴가 같은 위치에 놓여진 적이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럼 뭔 소리야? 극을 통과한 겁니다. 지게가 극을 통과해서 이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될 거예요. 그걸 통과한 게 언제인 거야? 50mA에서 30ma 사이 언젠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이 바로 볼게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50m 일단 50mA일 때가 30mA일 때보다 크다.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어떻게 풀기로 했어? 고지자기 극은 우리 아까 이제 모의고사 할 때 한 거잖아. 고지자기 극의 복각 항상 얼마? 플러스 90. 그거와 가깝냐 뭐냐로 따지는 거야. 50mA 두 칸, 30mA 두 칸보다 커. 그럼 누가 더 멀어? 30mA가 더 멀어.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50일 때가 30일 때보다 더 크다. 되셨나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할까? 50mA일 때 지게와 이 사이의 거리가 두 칸이면 이거 한 칸에 10도네요? 그럼 얘 지게의 위도는 플러스 10. 그러니까 지게 위도는 아니죠? 지게 복각은 70도. 30mA일 때는 60도. 기억은 맞는 거가 되는 거고요. 니은 10ma 시기까지 지게의 평균 이동 속도는 점차 감소해요. 거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 변화는 지게의 위치 변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거리 변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이해만 따라고 하시면 되고 디귿 이 기간 중 지게는 남반구에 위치했던 적이 있다. 현재 북반구에 있죠. 가장 멀어 지금이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지금이 가장 멉에도 불구하고 북반구에 있어요. 그럼 지게는 남반구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뒤에서 넘어오거든. 그지? 극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답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우, 나 10번.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죠? 질문할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해 안 됐으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아직 못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분도 있지만 지금 못 풀어보고 해설 듣는 분들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수평면 아래에서 위로 변했다. 이건 뭔 소리야?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래.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 우리 이렇게 가리켰을 때 이건 N극 방향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S극이겠네. 아래에서 위로 변했다라는 건 그럼 뭔 소리인 거야?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변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문제에서 정자극기일 때만 나타냈습니다. 그럼 기억이 맞는 얘기가 고지자기 복각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변했습니다. 그치? 다시 N극이 가리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고지자기 방향이야. 그치? 고지자기 선의 자기역선 방향이에요.
니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를 띄엄띄엄 보는 거야. 기억 니은 같은 걸 같이 내면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기억 니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기억 니은을 보고서 하나만 골랐다. 난감한 거지. 평균 이동 속도는 대체로 느려졌습니다. 이제 복각의 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어떻게 좀 잘 하셨을까요? 11번. 저희 11번까지만 하고요.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화산암 기억 니은에서 측정한 지장의 두께의 위치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은 500만 년 전과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나 사실 현재나 어떤 지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긴 한데요. 500만 년 전이냐 1000년 전이냐. 자, 그런데 화산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 육각형이 기억이야. 봤더니 기억은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사각형이 니은이에요. 그랬더니 니은은 각자 가리키고 있는 고지짝이 그게 겉보기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 우리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500만 년 전에서 1000년 전으로 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1000년 전이라고 하는 거 쉽게 현재라고 따져봐. 현재 지금 막 만들어진 어떤 암석이 화성암이 고지짝이 그걸 가리킨다면 한 점을 가리키겠죠. 지금의 그게 위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1000년 전, 500만 년 전이 만들어진 녀석이 니은이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요. 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 우리가 항상 이제 분물로 하트로 얘기하잖아. 하트가 있었어. 이 녀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P 지배, Q 지배. P에서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녀석. 그걸 여기라고 가리켜. 시간이 지났어. 또 왔어. 그지? 또 왔어. P에서 가리키던 녀석을 현재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서로 떨어진 지점을 가리켜.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재 도달했을 때는 그지? 가리키는 그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원리로 추론하는 겁니다. 보기 기억이에요. 화성암의 연령은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 기억이 니은보다 적은 것 맞는 거고요. 기억에서 측정된 복각의 크기는 A와 B에서 거의 같다. A와 B는 동일 위도래. 그럼 측정된 복각도 같을 거고요. 뒤에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편의 경계는 발산의 경계다. 멀어졌습니까? 발산의 경계. 됐습니까? 그렇죠? 기억 니은을 500만 년 전과 1000년 전 중에서 고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지장이 복각이고 고지장이 가지고는 잘 우리가 이해가 돼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12번에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12번은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고 해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2번은 답은 일단은 디귿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이 표의 복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짝이 복각이라고 하세요. 고지짝이 복각 됐습니까? 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복각이 아니고 고지짝이 복각이야 라고 해서 1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단은 그래서 요거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데 과제를 드릴게요.